네, 지금부터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세미나 일부 사회를 맡게 된 한국국방안보 포럼 커뮤니케이션 센터장 엄효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폭우와 여러 가지 쏟아지는 날씨 등 불순한 일기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7월 27일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평화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의 오늘은 한미동맹이 지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루어낸 기적과 같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깊은 시기를 앞두고 오늘 한미동맹 70주년과 한미 방산협력 확대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는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세미나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님이 주최하시고 한국국방안보 포럼, 국방기술품질원, 한미동맹재단,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동 주관을 합니다. 먼저 세미나 시작에 앞서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소개해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신 네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시는 국회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오늘 세미나를 주관하시는 한국국방안보 포럼 현인택 대표님 오셨습니다. 한미동맹재단 정승조 명예회장님 오셨습니다. 국방부 장관님을 대리하여 성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님 모셨습니다.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님 오셨습니다. 한미동맹재단 이모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강부영 대표이사님 오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오늘 여기에 참석하시기 높았는데요. 경남도 지사님을 대리해서 산업통상국장이신 유명현 국장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미나 좌장을 맡으신 유영원 조선일보 국방전문기자, 한국국방안보포럼 기조실장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실수로 그냥 건너뛰었는데 우리 이상합 군구 참모차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 강완석 방사청 차장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한기호 국방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앞에 단상에 나오셔서 개회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마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휴전선 너머는 국방위원장 김정은이가 있고 대한민국엔 국방위원장 한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어요. 북한에는 국방위원장이 없습니다. 김정일이가 마지막 국방위원장을 하고 나서 김정은이가 아버지와 똑같은 직책을 받을 수 없다 해서 국방위원장이 북한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말을 바꿔서 한반도의 국방위원장 유일한 한교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이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국방위원들이 여야 불문하고 많은 분이 참석하기로 했었어요. 지금 2시부터 대법관 임명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하기 위해서 투표가 지금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아무도 못 왔다 하는 것을 왜 그런지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번영은 미국의 도움에 의해서 6.25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오늘까지 미국의 우리의 큰 백그라운드 같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한미 동맹의 가시적인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오르는 날도 있었고 내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어느 때보다도 한미 간의 동맹은 가장 돈독해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의 위협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NCG가 이제 태동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날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6.25 전쟁 이후에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이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소총부터 모든 군의 전투 장비를 지원을 받아서 6.25를 치르고 그 이후에도 미국의 도움으로써 우리 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제는 나름대로 우리의 고유의 무기를 개발하고 그 무기에 의해서 한국의 대한민국 방어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미국에게 우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겠다 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입니다. 특히 한미가 공동으로 생산한 T-50, KF-50 이 장비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사실은 공동으로 우리가 생산했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의 훈련기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충분히 요즘 미국에서
훈련용으로 쓸 수 있는 기종으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언론에도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의 해군 선박 그에 대한 관심도 미국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한국도 한국의 고유의 무기 체계 그리고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결합이 된다면 충분히 국제적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수혜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돕는 나라가 되고 함께 공동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이 된 이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미국과 무기 체계를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자리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에서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의 말씀들을 들어보시고 대한민국이 이제 무기 체계에서도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구나. 또 우리 국제적으로도 협력할 부분이 이렇게 늘어났구나 하는 점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좋은 자리가 되길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유용훈 우리 대기자님, 방사청 차장님, 임호영 우리 이사장님, 그리고 기술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현 장관님, 또 자원관리실장님, 카이 사장님, 공군차장, 제가 앞에만 말씀드린 그 뒤에 정재관 우리 그 군인공제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정승조 그 전 이사장님 이름만 불렀다고 뭐라고 섭섭하지 마시고 제가 정승조 우리 이사장님하고 1년 차인데 정말로 좋아하는 우리 전우고 동지로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반짝반짝하는 머리에서 굉장히 호감이 많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세미나 되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님을 대리해서 성일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국방장관을 대신해서 축사를 대독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한교 국방위원장님과 모든 관계관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톰 카라코 국제안보국장님과 발표 및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기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동맹은 6.25 전쟁 당시 함께 피와 땀을 흘리며 싸웠던 한미 장병들의 전우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70년 동안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자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그 외연을 넓히며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공동 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사업에 참여하는 등 양국의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요 논의 대상인 FA50도 이러한 한미 기술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한미 방산업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FA50은 이미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우수한 항공기입니다. 특히 FA50과 동일 계열의 항공기로 구성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는 세계 각국의 국제 에어쇼에서 최우 수상을 수상하며 FA50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5월 말레이시아 방산 전시회에서 각국 장관 및 방산업체 관계관들과 함께 국제 에어쇼에 참가한 블랙 이글스의 고개 비행을 관람하였습니다. 많은 국가의 특수비행팀 중 단연 돋보이는 우리 블랙 이글스의 고개 비행에 현지 관중들의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이어져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렇듯 우수한 기동 능력과 안정성을 인정받는 FA50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많은 나라들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FA50의 입증된 성능을 고려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산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미 방산협력 확대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소중한 의견들이 한미 동맹의 외연 확대와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내 귀빈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허건영 국방기술품질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품질원장 허건영입니다. 70년 전 7월은 치열했던 3년여간의 전쟁을 휴전한 시기로 우리 국군 장병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의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한미동맹의 의의를 되새기고 동맹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지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공동으로 주관해 주신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표님, 이모영 한미동맹재단 회장님, 그리고 정승조 명예회장님,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님, 그리고 그 외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이라는 국정 목표를 위해 정부와 군, 산학연이 모두 원팀이 되어 각각의 위치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의 주요 무기체계들이 수출이 크게 신장되면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중에 FA-50은 한미 간의 기술동맹이자 방산협력의 대표 사례로 여러 나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성능이 입증된 항공기입니다. 저희 국방기술품질원도 FA-50 탄생의 역사에 함께 왔습니다. 1994년 미국의 T-50 팀의 연구원을 파견하여 노하우를 습득했고 1997년부터 시작된 체계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2005년 초도기 납품부터 현재까지 품질 관리와 신뢰성 보장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 FA-50 항공기 수출의 논의에 있어 신뢰와 믿음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방기술품질원은 수출품 품질 관리에 대한 주관기관으로서 수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품질과 신뢰성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방위산업이 양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해외 방산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도 한 단계 더 격상시키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모영 한미동맹재단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기호 국회 한반도의 유일한 국방위원장 감사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은 한미동맹재단이 여기에 같이 주관을 한다고 그래서 한미동맹재단이 뭐 하는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1953년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한미동맹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가장 미국의 어떠한 그 정부나 사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단체는 한국전 참전 용사회였습니다. 그분들이 친환적인 또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버팀목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90이 다 넘으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 활동력이 굉장히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6년 이전부터 뜻있는 몇 분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이제 하던 활동을 53년 7월 27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에 근무했던 주한 미군들이 몇 분이냐 이렇게 해보니까 35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1000만 명이 넘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2년, 3년 근무하면서 정말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데 이분들을 조직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단체를 만드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2017년에 먼저 이 주한미군 전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연합사령관들 했던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모여서 초대 회장을 샤프 사령관이 하셨고요. 그때 한국에서는 이제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우리 여기 신경수 사무총장도 계시지만 미국 무관 하셨던 신경수 장군이 실무를 하시고 아까 설명드리고 소개해드린 우리 정승조 회장님이 회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명한 전 외교부 장관님들이 모여서 주한미군 전우회를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모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을 만든 겁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장 큰 목표로 그래서 한미동맹재단이 2017년부터 만들어졌고 저희들이 매년 처음에는 뭐 한 5, 6억씩 하다 작년에는 상당 액수를 이제 많이 지원들을 해주셔서 금액을 지원해서 이분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워싱턴에 본부가 있고 아마 하와이 또 이제 조지아에도 본부를 만들고 애틀란타 그다음에 뭐 LA 이런 곳으로 지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그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분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또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재단이 저희 한미동맹 재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초대 회장으로 샤프가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2대 회장을 하셨고 올해는 이제 3대 회장으로 스카파르티 연합사령관이 3대 회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우리 정승조 회장님께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이 재단의 기틀을 만드셨고 저는 5월 1일부터 한미동맹재단의 새로운 회장으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를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느끼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들이 그 6월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LA에서 그 평화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금남대 씨를 지휘로 성남시장을 모시고 가서 동맹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저희가 샌디에고에 있는 삼함대를 방문했어요. 그때 특별하게 거기 카이 LA에 있는 그 지부장 하시는 분을 같이 저희들이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런 것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래서 저희 재단이 쭉 말씀하시는 거나 이제 오늘 세미나도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한국의 방산의 그 현 주소와 FA60을 비롯하여 그러한 능력들을 그런 주한미군 전우회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그 사회에 있는 거기는 이제 연합사령관들만 있는 게 아니라 8군 사령관 했던 분들 그다음에 공군 뭐 7군 사령관 했던 분들 여러 분들이 다 거기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런 미국 사회에 또 군 출신이니까 한국의 방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재단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 대한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러한 세미나가 지금 아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방산이 이제 정말 세계 4대 그러한 그 방산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환으로 가장 큰 기술적 성공을 거뒀던 T-50이나 FA-50이 정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한국 방산을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카이사장 강구영입니다. 오늘 한미동맹 동맹 강화를 위한 방산협력 확대 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귀빈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세미나를 주최해 주시는 우리 한기호 국방위원장님, 또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위해 민관군 원팀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이종섭 국방부 장관, 또 세미나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현인택 장관님, 그리고 공동 주관을 맡아 주신 국방기술품질원의 허건영 원장님, 그리고 한미동맹재단의 이모영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특히 우리 멀리서 와 주신 우리 CSIS의 톰 카라코 연구위원님, 그리고 록히드 마틴의 댄 고줄룸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유럽 순방과 함께 폴란드 방문을 마치고 엊그제 귀국을 했습니다. 폴란드 수출 FA50 1, 2호기가 계약한 지 10개월 만에, 단 10개월 만에 그 짧은 기간에 지난 7월 9일 날 폴란드 민스크 기지에 도착하는 상황을 저는 함께 하고 왔습니다. 폴란드 관계자들조차도 자기들의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빠른 납기를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3세계 전투기로는 최초로 유럽 하늘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큰 기쁨과 자랑스러움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 대한민국의 방산, 특히 항공 우주 분야는 거의 대부분을 해외 구매에 의존하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기적적인 경제 발전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되었듯이 우리 방산 역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민주주의의 무기고로서 대한민국 이상에 걸맞는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도 양국 간의 방산 협력 확대를 통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기라 판단이 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4월 한미 국빈 방문 시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상에서 한미 양국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미 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로 믿을 수 있는 가치 동맹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 간의 기술 동맹이자 방산 동맹의 대표 사례로 회자되고 있는 FA50이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최초 수출 이후 동남아를 거쳐 중동, 아프리카를 지나 유럽에 상륙하였고, 이제는 카이의 글로벌 북방 루트의 최종 목적지인 미국 시장 진출까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국이 군사안보 분야의 전략적 협력부터 군수물자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한미 양국의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선 한미가 공동 개발한 FA50은 한미 동맹 70년 성공의 상징으로 한미 관계가 일방적 전력 공급 관계에서 호의 관계로 격상이 되며 양국의 엄청난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국과 함께 FA50을 전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 게임 체인저로 만들므로써 지속적인 경제적 이익과 함께 반자유민주주의 세력 확산을 막는 가치 동맹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자체적으로도 최첨단 방산물자가 미국 시장을 진출함으로써 높은 기술 수준과 우수한 무기 체계임을 입증하고 규모의 경제 확보에 따라 획득 및 운영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품 경쟁력의 제고는 또 다른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 자주 국방력 제고와 전 세계 K방산의 입지 강화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세미나가 FA50 미국 진출을 위한 대한민국의 희망에 불을 붙이는 킥오프 행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범정부와 기업의 원팀에 대한 의지를 더욱 견고히 하여 비록 5년 전에 출발한 경쟁팀에 비해 늦은 출발이지만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의 도움과 원팀의 노력을 더한다면 FA50의 미국 진출은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미 협력과 한미 동맹 70년의 상징인 FA50 500여 대가
세계 최고의 전투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미국 하늘을 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설레입니다. 5년 전에 뼈아픈 실주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 카이가 절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관심도 필수적입니다.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개회식 마지막 순서로 현인택 한국국방부 포럼 대표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적은 건 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고 한 말씀만 제가 마지막이니까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기호 국방위원장님께 정말로 매번 이렇게 좋은 포럼을 주최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런 또 회의를 하는데 항상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방산이 이제 드디어 날개를 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비상해야 되겠죠. 날아야 됩니다. 이제 바로 지금 날기 위한 준비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카이의 FA-50의 미국 수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카이 혼자 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정부, 국회, 군, 우리 산업계, 학계가 그야말로 원팀이 되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것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힘을 합쳐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 수십 년 동안 저희가 그야말로 물밑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던 것에 오늘날 이 결실이 이제 맺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이제 또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폴란드에도 엄청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저희 방산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비롯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산업계, 또 기업계, 학계 이 모든 우리 부분에서 힘을 합쳐서 앞으로 정말로 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간단히 제 인사 말씀에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이 세미나를 이루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참석해 주신 국방위원장님과 참 내기분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착석이 되셨기 때문에 다음 발제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연구원의 장원준 박사님께서 미 수출 시 산업 파급 효과 및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 방위산업 연구원 정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 TOC 훈련기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산업 파급 효과와 정책 제언을 이제 주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방위산업 연구실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 제언을 방위산업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T50도 저희가 2013년부터 그 미국 CSIS와 이제 공동으로 또 방위사업청하고 계속 그 연구를 또 수행했고 발표를 계속 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2018년에 저희가 수주를 못했지만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또 새로운 기회가 이렇게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그 방위 산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중요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잉의 T7A와 이제 경쟁력을 비교를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이 진출이 됐다, 성공했다고 가정 후에 산업 파급 효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세 가지 정도 정책 제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뭐 하나는 뭐 지금 먼저 발표하신 안혁주 팀장님께서 2018년 당시에는 저희가 선두주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냉철하게 보면 저희는 지금 녹록치 않다. 지금 뭐 후발주자라는 입장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 진입이 쉽지 않다는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는 뭐 현인택 장관님이나 우리 강규영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산학연구관 올인을 하지 않으면 결코 시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서론으로부터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폴란드에 우리가 2차 물량도 있고 많은 또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시고 노력을 하셔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결국 내년부터 또 다른 대규모 수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T50 진출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를 통해서 한미 동맹 70여 년간 사실 방위 산업 측면에서 저희가 어떤 성공 사례를 만들어 오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동향은 PPT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이제 군용기 수요는 약 10년간 200조 원 정도 달할 것 같고요. 미국이 지금 말씀드린 UJTS 그다음에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최대 300억 달러 있고 훈련기는 전체 한 10% 내로 판단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등으로 해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고등훈련기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증가하는 시장이 좀 규모가 커지는 이런 상황에 있고 특히 이런 고등훈련기 시장은 미국의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훈련기와 경공격기 겸용의 이런 제품의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의 이 예상 수요를 보시면 미국은 뭐 최대 거의 600대 가까이 3개 사업에 대해서 공군 해군용이 지금 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일본도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한일 안보 협력 대화를 동계에서 갔다 왔는데 일본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약 200여 대 T4를 교체하는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기타 한 60여 개, 한 2,700대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 공군기 시장은 우리 안 팀장님께서 잘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2018년은 이제 보잉과 사브 컨소시엄이 수주를 했고요. 이제 2025년 2년 후에 예상되는 해군 고등훈련기 UJTS 사업, 26년 미 공군 전술훈련기 사업, 그다음에 해군의 전술훈련기 이렇게 3개 사업이 약 최대 300에서 600대 이렇게 규모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T-7A가 지난 6월 28일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비행장에서. 뭐 성공적으로 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이런 뭐 애자일 소프트웨어라든지 디지털 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윙락이라든지 또 사출 자석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은 지금 미 해군은 지금 약 한 200여 대 가까운 그런 수요를 가지고 RFI를 지금 요구를 올 초에 한 상태고 뭐 해군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T-7A가 계속 지연되고 이럴수록 이런 실제 비행 훈련 조종사 비용 부담이 많아지고 또 노후 훈련기 약 거의 6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요. 미국이 T-38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 훈련기 시장의 동향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사업 중에 가장 빠른 것은 이제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 UJTS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 규모는 한 140에서 220대 규모로 보입니다. 지금 RFI가 입수돼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고 다음에 공군 전술훈련기, 해군 전술훈련기 총 600대 수준인데 문제는 이제 이 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APT 사업은 보잉이 수주를 했고 약 한 350여 대 거기에 이 해군 고등훈련기까지 우리가 놓치면 이미 이 다음 두 가지 사업은 참 더욱 어렵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해군 고등훈련기 UJTS 사업에 우리가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은 뭐 우리 T-50도 전 세계에 뭐 어느 항공 고등훈련기보다 뒤지지 않는 그런 성능과 또 요즘 신속 납품 이런 것 때문에 약 한 20여 년간 60억 달러 가까이 한 140여 대 가까이 이제 수출했습니다. 최근에 올해만 들어서도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 66대 수출을 했고요. 최대 한 1000대 정도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은 뭐 여러 비행 중에 있지만 러시아 쪽의 야크라든지 뭐 M346 기반 이런 건 다 빼고 결국은 이제 둘 T-7A와 이제 T-50A 여기에 이제 경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결국은 이번에 해군훈련기 UJTS 사업에서도 결국 2파전으로 볼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앤드류 헌터 지금 미 공군성 획득 차관보죠. 차관보가 최근에 지적한 사항으로 2027년 초에 IOC를 해서 전력화를 결정을 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마일스톤 C는 2025년에 LRIP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예상보다는 약 3년 이상 지금 늦어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미 공군 또 미 정부는 이 지금 T-7A의 여러 가지 이제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하고 또 지금 T-50 우리 과의 어떤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경쟁력을 본다면 뭐 잘 아시다시피 2018년 지금 미 공군에서는 약 351대에 대해서 한 190억 달러를 이제 기준으로 제시를 해서 우리 락히드 마틴과 카이는 한 160억 달러에 351대를 맞추겠다 제안을 했습니다만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보잉은
52억 달러에 무려 450대가 넘는 그 시뮬레이션 120대까지 포함하면 더 엄청난 물량을 제안을 해서 수주를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저가 수주다 이렇게 했지만은 2019년부터 약 3년 내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4차 산업혁명,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또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쨌든 시제를 만들었고 말씀드린 바대로 몇 주 전에 시험 비행에 성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훈련기 특성상 이게 첨단 F-35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의 어떤 중요성 여기에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전제를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경쟁력, 가격, 납기, 성능, 기업 측면에서 보면 솔직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어느 것도 유리하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격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의 뭐 크게 보면 2배 가까이도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납기도 물론 지금 우리가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에 납기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미 해군 요구 성능에 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미 T-7A는 상당한 그 새로운 제품으로 모든 성능을 브랜드 뉴로 다 지금 개발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우리는 2018년에 T-50A를 기반으로 해서 APU라든지 이런 거 약 20여 개 제품에 대해서 성능 개량을 해서 그 납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납기 경쟁력도 유리하다고 결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능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에 있지만 항전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는 우리가 낮다고 볼 수 없고요. 또 마찬가지 그 보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기술적 우위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 공정 혁신이라든지 또 여러 글로벌 이제 공급망 강화를 통한 이제 조달 혁신 이런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락히드나 카이보다 결코 낮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파급 효과를 뭐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분석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연TFP 모형으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생산, 부가가치, 고용 측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시나리오를 2개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미국 시장 진출용입니다. 미국 시장 진출용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BAA, Buy American Act 때문에 미국 그 공공사업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한 부품, 원자재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미국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RDPMOU 퀄리파잉 컨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약 그 2025년, 27년 이 계약 기준입니다. 그래서 65%를 이제 미국산으로 하고 우리는 35%로 납품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나리오 A를 만들었고요. 시나리오 2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또 폴란드라든지 수출하고 있는 6대4 뭐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정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미 해군의 고등의 UJTS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생산 유발 우리가 145대 기준으로 하면 10조가 좀 안 되고요. 이게 대수가 늘어날수록 한 16조. 뭐 마찬가지 부가가치 고용 유발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서 고용 유발 최대 한 4.5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최신은 2019년 한국은행 산업연구학부의 항공기 개수를 활용을 했고요. 그 말씀드린 시나리오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할인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개념으로 미 공군의 ATT 사업, 또 해군의 TSA 사업을 했을 경우 이렇게 결과적으로 나오고요. 이것을 이제 종합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3개 사업을 우리가 수주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이제 미국 비중이 65% 바이 아메리칸 액트에 따라서 했을 때는 최대한 600대의 경우 한 25조 정도까지는 생산 유발이 가능하고 고용은 한 7만 명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최저인 이제 이 UJTS 사업을 우선은 성공을 하고 그 이후에 전체 세계 사업을 토탈 수주를 이제 성공했다고 한 가정이기 때문에 좀 크기가 다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많이 또 저조한 좀 낮은 수준의 그런 유발 효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현재 정부가 또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방산수 4대 강국에 대한 이제 조기 달성이라든지 뭐 여러 상징성 의미 다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을 국가적으로 성공을 시켜야겠다. 여기에 전 군산학연 군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의 어떤 어떤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 보잉사는 T7A 이것을 가지고 APT 사업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미국의 3개 사업 또 지금 호주, 뭐 슬로베니아 또 일본까지 뭐 해서 약 2,700대 전 세계 시장에 고등훈련 시장을 석권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번 기회를 사실은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T7A를 그 경쟁력을 넘기 위한 그런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는 M346 이런 것이 아니라 T7A하고 실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매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뭐 이렇게 됐을 경우 당연히 산업화기업 효과는 높게 나오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측면에서 제언을 좀 드리면 우선 경쟁력 측면입니다. 경쟁력 측면에서는 지금 UJTS 사업이 뭐 납기가 우선이고 가격, 뭐 성능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느 하나도 중요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품력이 열세에 있기 때문에 T7A의 수준에 맞게 어떤 그 최신 성능으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납기를 충족할 수 있게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우리 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보잉 T7A는 기존의 350대에 지금 UJTS 140, 한 500여 대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뭐 최근에 거기에 비하면 국내 한 200여 대, 한 절반 정도뿐이 이제 규모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 이제 K9 자주포가 세계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2차 성능 개량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T50 우리 A에 대해서 약 15년 정도 경과한 기존에 한 200여 대 되는 국내용 여기에 대한 어떤 성능 개량 사업을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규모의 형제를 확보하면서 미래의 글로벌 훈련기 시장을 이제 선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 뉴 제품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성능 납기는 이제 말씀드렸고 아울러서 보잉이 또 추진하고 있는 또 성공해온 4차 산업의 생산 공정 혁신 이 조달 혁신도 우리 카이 입장에서 또 정부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한미 RDP MOU입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시나리오 1, 2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는 미국 시장 진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40% 안 돼도 뭐 30%라도 우선은 수주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납품을 하면서 이 RDP MOU도 같이 체결이 된다면 우리도 퀄리파잉 컨트리처럼 사브는 이미 1987년도에 퀄리파잉 컨트리가 됐습니다. RDPM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BA 면제로 해서 우리가 동등한 수준으로 우리가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산업 파격 효과도 더욱더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런 한미 RDPM 체결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국방부에서도 오시고 대통령실에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1차 제가 기억하기로는 APT 사업에서는
이런 정부가 주도를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나 이제 지금은 상황이 변했고 정부가 이런 그 4대 강국 조기 진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국정과의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런 컨트롤 타워를 해서 여러 가지 가격이라든지 뭐 성능 이런 부족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교통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2018년에 보면 그때 국방부 장관이 이제 장관 대행을 했는데 패트릭 셰너한 이런 이 양반은 결국은 보잉에서만 40년 이상을 근무를 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그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 정부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미국의 어떤 방산 획득 분야, 예를 들어서 뭐 앤드류 헌터라든지 뭐 이런 양반들을 잘 알고 그런 인사를 발굴해서 이런 정부 홍보 대사로 한번 임명해서 전력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마지막 발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발제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 순서는 발제하신 분들하고 오늘 토론자들이 전부 앞에 단상에 이제 테이블과 의자 다시 배치가 될 텐데요. 다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다 같이 그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토의 또는 질문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현재 항공센터장을 맡고 있는 장인기라고 합니다. 제가 그 1990년 중반쯤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시작한 업무가 KFP 전투기를 면허 생산하는 KFP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현장에서 계속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뭐 도면이라든지 뭐 규격자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공정서 절차서 심지어 뭐 제조 문서나 장비 뭐 공구류까지 다 락키드에서 제공해 주는 걸로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생산도 하고 뭐 품보 활동도 하고 납품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세월이 좀 흘렀지만 우리가 KT-1도 수출하고 뭐 헬기도 이제 뭐 이야기가 있고 F-150도 이렇게 수출하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수출이 뭐 이게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한 걸 느끼면서 사실 뭐 기분 좋은 부분도 있고 이게 놀라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쪽의 주제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것 같고 저희가 봐서는 이제 좀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품질 보증 부분하고 항공기 쪽에서는 이제 가망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정리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협력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주제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좀 역할을 하는 기품원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국제 정보 품질 보증 제도와 그 가망 인증 쪽에도 국제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증을 포함해서 가망 인증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뭐 아시다시피 국방부와 각군, 방사청 그리고 국가연과 함께 국방과학 사업과 업무를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품원 하면 뭐 검사 내지는 품질 보증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도 저희 쪽에서 이제 방산업체에 대한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신뢰성에 대한 시험 분석, 평가 업무, 그다음에 표준화 쪽도 뭐 민군 규격 표준화라든지 국방 규격을 개선하고 뭐 개정하고 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망 인증하고 방산 기술 보호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서 진주로 이전을 했고 가장 큰 특징은 각 지역의 그 현장에 밀착해서
현장 중심으로 좀 지역센터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센터하고 어떤 그 기능별로 이제 대전 쪽에 좀 많이 몰려 있긴 한데요. 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저 오른쪽 아래에서처럼 우리가 저 수출입품에 대한 품질 보증을 위해서 조금 아직은 좀 미약하긴 하지만 그 미국과 독일의 현장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가지수도 많고 범위도 넓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왼쪽에 그런 카테고리 업무를 과거에는 이제 양산 쪽에 좀 치우쳐 있었는데 현재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양산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금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쪽에 이제 저희가 그 개발 단계 품질 관리도 이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외 구매표에 대한 품질 보증, 그다음에 저장 신뢰성 평가도 저희가 이제 저희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그다음에 부품 단종 업무도 제가 이제 단종 정보 시스템을 포함해서 지금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방산 기술 보호 업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그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 보증 활동 내용입니다. 그 정부 그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생산 업체에서 이제 보증을 하겠지만 그거 말고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 뭔가 보증서 같은 걸 좀 발급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이제 기품원이 그 이런 법률이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수입국에서 이제 그 품질 보증을 요구를 하면 그 수입국의 요청 사항하고 품질에 대한 품질 요구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 보증을 수행하고 COC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 정부 품질 보증의 효과적인 연결고리로 국제 품질 보증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방사청이 협조하에 저희하고 상대 국가 품질 보증 기관이 이제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고요. 크게 이제 국제 품질 보증 협정 국가 간의 상호 간의 군수품에 대한 품질 보증 활동을 제공하는 게 이제 기본 목적이고, 이거 말고 품질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상호 품질 보증 기법을 발전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정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제 현지에 있는 품질 보증 기관에서 그 품질 관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심도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기술 지원도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이제 납품하고 나서 후속 군수 지원이라든지 뭐 기술 검토라든지 하는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협정 국가는 25개이고요. 처음 이제 캐나다 84년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과는 93년도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탈리아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정이 돼 있든 안 됐든 이제 품질 보증을 요구를 할 수 있고요. 품질 보증을 요구를 하면 제가 그 나토 국가 간의 군수품 조달을 위한 표준이 제정돼 있는데 그 A캅 2070이라는 그 표준에 따라서 어떤 위탁하고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크게 흐름상으로는 요청을 하고 어떤 그 상호 협의를 해서 이제 대상하고 방법을 좀 정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 품질 보증 활동 흐름은 저희 이제 중앙 조달 품목이나 수출품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고 이제 내부 활동인데요. 이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이제 활동은 이 세 가지 활동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품질 보증을 하게 됩니다. 이제 품질 보증이 끝나면 이제 종결을 보고를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COC를 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구매국에서 저희 쪽에 국제 품질 보증을 요청한 사례이고요. 주로 이제 항공기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과는 현재까지는 이제 창정 위주로 저희가 좀 해주고 있고, 이건 뒤쪽 부분에 약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진 부품들류, 그다음에 폴란드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에 대해서는 과거에 완제기를 저희가 이제 품질 보증해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국 정부가 요청을 해서
해외 기관에서 이제 품질 보증한 사례인데 그 한국 쪽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그 수리온에 들어가는 ECU라고 엔진 전자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 로터 댐퍼라든지 하는 이제 비행 안전성 품목, 주로 이제 중요도가 높은 품목 위주로 미국에서 품질 보증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 쪽에 이제 수리온하고 소형 무장 헬기 쪽 이것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기어박 수류, 비행 조종 계통, 그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 쪽 주로 중요도가 높고 비행 안전 품목들 위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 FA50 사례입니다. 앞쪽의 절차에 따라서 대상하고 방법이 정해져 있고, 여기 이제 특이한 점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제 군수 지원 요소라든지 교육 훈련 체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품질 보증을 해주고 있고, 품질 보증 활동은 조금씩 세부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활동 개념은 비슷합니다. 이건 미국 DCM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지금 이제 대한항공 위주로 주로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미국 그 동아시아 쪽에 있는 그 항공기들에 대한 창정비이고요. 저 이제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주일 미군, 뭐 오키나와 아니면 어떤 것들은 이제 알라스카하고 하와이 쪽에서도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여 대 이렇게 정도 되고요. 수준은 뭐 이렇게 단순히 뭐 그 아파트로 보면 창문 바꾸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훨씬 뭐 리모델링 수준에 가깝게 창정비를 하게 됩니다. 주로 저희도 이 부분은 이제 프로세스 검토 위주가 많고요. 이 중에 이제 뭐 비파괴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창정비 말고 그다음 이제 카이 쪽에서 하고 있는 A10 윙이라든지 이런 구성품들도 저희가 이제 품질 보증을 해서 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뭐 사진이고요. 카이도 F-16 창정비를 한 몇 년 전까지는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창정비 카이 쪽에서 하는 건 없고요. 주로 이제 대한항공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군용 항공기 가망 인증입니다. 군용 항공기 가망 인증은 이게 이제 가망 인증은 다시라고 보고 2009년도에 이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그 법률 제정된 배경이 뭐 수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KT-1 터키 수출을 앞두고 우리도 이제 가망 인증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 법률에도 보면 그 비행 안전에 대한 목적뿐만 아니라 수출 지원이라든지 뭐 항공산업 발전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는 요 네 가지 체계에 갖춰야 이제 가망 인증을 할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법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이제 법률이 제정돼 있고, 가망 인증 그 기술적인 표준인 가망 기준은 지금 이제 그 방사청에서 제정을 해서 이제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프로세스는 이제 훈령으로 제정이 돼 있고, 가망 인증 기관은 다음 페이지에 소개드리겠습니다. 기관은 방사청이 이제 인증 당국이 되고, 나머지 이제 육해 공군하고 저희하고 국가연이 전문 기관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기품원은 생산하기 부분은 이제 저희 고유 업무로 별도로 하고 있고, 이건 이제 군용 항공기에 대한 조직도고요. 민간 항공기는 따로 이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 항공기도 이제 가망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청훈령에 수출기에 대한 수출 항공기에 대한 가망 인증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있고, 크게는 이제 일반 절차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사업 설명의 부분이 좀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그 가망 신청서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에는 이제 인증 기준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이제 계획을 확정한 다음에 입증 자료와 시험 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한 뒤에 이제 형식 인증서라는 게 발급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안전하게 항공기가 설계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 끝나고 이제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생산 확인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생산 확인이 끝나면 생산 확인 결과하고 수락 시험 비행 결과를 합쳐서 이제 호기별로 가망 인증서가 발급되는 이 절차로 가망 인증 업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망 인증에도 국제 간의 이런 협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상호 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상대 국가 가망 인증 제도나 조직 절차 등을 서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이렇게 가망 인증을 하는 것을 이제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이제 방사청하고 그 상대 국가 가망 당국하고 이렇게 협정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6년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4개국이 체결이 돼 있고, 올해 나토 쪽하고 지금 협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FA50 폴란드 수출기 가망 인증 사례입니다. 이 형상이 바뀐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진행됐고요. 전체 이게 TA50 블락 2의 가망 기준이 1,324개인데 그 중에 이제 나머지는 유사하다고 보고, 그 변경이 발생한 24개에 대해서만 영향성을 평가를 해서 현재 이제 형식 인증서가 발급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수학 시험이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생산하기는 끝난 상태이고, 이제 폴란드 가서 수학 시험이 끝나면 이제 호기별로 가망 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가망 인증했던 사례는 이제 KT1 쪽은 좀 빠져 있는데요. KT1 계열하고 현재 그 TA50 쪽, FA50 쪽 이제 사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긴 뭐 연도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2, 23은 이제 시작 연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가망 인증하고 품질 보증 쪽, 아마 수출에 있어서 뭐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뭐 핵심적이다면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준비가 다 잘 돼 있다, 현실적으로 수출이 돼서 바로 적응하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기품원도 아까 뭐 해외 사무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사무소뿐만 아니라 저희 쪽 항공센터 플러스 저기 우리 저 종합부서 쪽도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중동 쪽에 좀 수출이 증가하고 이러면 이제 중동 쪽도 사무소를 생각하고 있고, 인원 증원도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튼 뭐 지금 그 FA50도 그렇고 헬기도 그렇고 이제 수출이 뭐 이렇게 임박하고 아무튼 진행되고 하는데요. 그 무인기 플러스 아까 TA50 쪽 훈련기도 이렇게 수출이 좀 많이 돼서 저희 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부터는 오늘 그 세미나의 그 좌장이신 우리 유용원 코데프 기조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사회를 맡은 유용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의미 있는 세미나의 사회를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엄 센터장님께 소개 말씀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제 쿠데프의 기조실장도 맡고 있는데 이렇게 또 훌륭한 세미나를 같이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강구영 사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시간이 좀 늦었는데 오늘 사실 굉장히 그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드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여러분도 뭐 보셨으면 느끼시겠지만, 제가 기자치고는 세미나를 좀 많이 참석해 본 편인데요. 한 20년 동안 한 250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근데 보통 보면 세미나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자기들끼리만의 잔치,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왜? 거기 중요한 이 정책 결정을 하거나 예산을 반영해 주시거나 이럴 분들은 이제 빠져 있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우선 패널에 국방부, 방위사업청, 그리고 산자부의 이제 담당 실무 책임자급들이 직접 패널에 참여를 하셨고, 이 자리에 또 앞에 청중으로 지금 대통령실부터 해서 수출입은행 또 관련 기관들, 공군을 포함해서 다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말 우리 FA50 미국 수출 관련해서 내실 있는 세미나가
열릴 수 있는 이런 장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보통 패널 발표하시는 분들 한 짧은 5분, 보통 한 7, 8분 시간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지정 토론자 4분께는 각각 10분씩 좀 발표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럼 먼저 4분의 지정 토론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방부 방위산업수출기획과의 천영훈 방산수출기획과장님입니다. 두 번째로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팀의 김봉석 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 국제협력 총괄 담당관님 최상덕 총괄 담당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방산수출사업부의 한승재 부장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우선 천영훈 과장님의 지정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방산수출기획과장입니다. 먼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방산협력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이고요. 일단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국방부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방산수출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산 수출이 더욱 확대하면 이것이 우리의 어떤 방위산업 기관을 강화하고 이는 다시 우리 군의 어떤 첨단 전력 건설의 탄탄한 토대가 되어 또다시 방산 수출로 견인되는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순환 전략 구현을 위해서 먼저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공동 주관하고 있는 방위사업발전 협의회를 본부처 회의로 확대하고 해외 대사관이 참여하고 있는 권역별 네트워크 회의를 운영하며 원전, 방산 등 타산업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방산 전시회를 통해 우리 무기 체계를 홍보하고 고위급 국방 외교를 통한 방산협력 추진 등 범부처적인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 후에도 구매국 대상으로 장비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후속 군수 지원을 지원하는 등 그런 패키지화된 지원을 하고 동시에 수출 가능 장비를 대상으로 군 시범 사용을 확대하는 등 포스트 세일즈 지원 강화 노력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27년까지 R&D 예산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래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 도약적 무기 체계 개발에 가속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관군의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FA-50 수출과 관련해서는 25년도부터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미 해군, 공군의 고등훈련기 및 미 해군 전술훈련기 사업에 FA-50 참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A-50은 작년 폴란드에 이어 올해 말레이시아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현재 우즈벡, 필리핀 등 다수의 나라에서 구입을 위한 관심을 표명하는 등 FA-50의 우수성은 전 세계에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자국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인 BAA를 기반으로 획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FA-50 미국 수출도 록히드 마틴을 주 계약업체로 카이는 협력업체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선 록히드 마틴은 미국 최고의 방산업체로서 미국의 획득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맞춤화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우리 정부의 지원 방향도 맞춤화된 전략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부는 이미 국방 및 외교 채널을 통해 FA50의 우수한 성능과 FA50을 활용한 국방협력 확대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사업 준비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미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군의 블랙 이글스 팀을 내년 미국 에어쇼에 참가시켜 미국 시장 대상으로 FA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국방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FA50이 미국에 진출한다면 방산협력을 통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이며 한미 방산협력의 2차 패러다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FA50과 같이 타국과 기술협력을 통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수출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함으로써 최근 방산 수출의 추세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청 과장님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공식 발표는 이 정도 하신 것 같고요. 이따 아마 플로어에서 좀 구체적인 질문하시면 또 의미 있는 말씀 더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김봉석 팀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산업통상자원부 임형남 사무관입니다. 오늘 팀장님 좀 이제 보고 일정이 잡혀가지고 갑작스러운 일정이 잡혀가지고 제가 대참하게 됐습니다. 저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카이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R&D라든지 어떤 이제 전방위적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다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저희 1차관님 산업총괄 하시는 차관님께서 아까 많이 언급된 보잉하고 사브 연합으로 해서 이전에 저희가 좀 이제 실패한 사례, 그거를 이제 미국에 파견 가셨을 때 그거를 몸소 체험을 하셔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지시를 해서 어떻게 이런 거를 극복을 하고 앞으로 이 산업을 발전시킬 건가에 대해서 지시를 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내부적으로 보고서도 만들고 대책 방향을 내부적으로 이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디지털 생산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항전, 그리고 성능 개량 이런 내용 등이 있는데, 디지털 생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대기업들은 이제 어떤 잘 되어 있는데 같이 협력사들이 좀 약하다. 협력사들을 좀 이제 수준을 올려주고 대기업 카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여기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국방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는 또 이제 방위산업 발전 협의회라든지 국방부하고 소통하는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안건도 발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이제 협의체도 이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채널을 통해서 신속하게 이제 안건도 만들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카이에서 또 작년 말부터 해서 이제 제기해 주신 T50계열, FA50계열 성능 개량, 항속거리를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자동 지상 충돌 방지 시스템 개발, 이런 내용을 급하다고 이제 좀 이제 수요 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빠르게 기획하고 신속하게 이제 금년에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해서 과기부 심의는 통과한 상태고 이제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이 날 텐데,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가 이제는 적었는데 최근에 이런 FA50 수출 이런 게 많이 이제 좀 전반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과기부 위원분들에게도 이제 설명을 할 때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고, 그런 거를 더 발전시켜서 향후에 어떤 개조개량 사업에 R&D를 더 자원을 더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 산업부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네, 구체적인 내용 포함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방위사업청의 최삼덕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국제협력 총괄 담당관을 맡고 있는 최상덕 대령입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유영원 기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많은 이렇게 관계 기관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토의할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요 세미나를 만드는 과정들도 그렇게 쉽지 않았고요. 일단 요런 뭐 자리에서 또 이렇게 뭐 간단하게나마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좀 되게 좀 의미 깊게 들은 건 안혁주 팀장님께서 그 미국의 그런 그 획득 시스템이라든지 사실 저희들도 많이 좀 어렵다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비전을 계속 찾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감명을 받았고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다시 같이 논의하는 시간들을 자주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원준 박사님께서 여러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정책적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들도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국방부 관계기관에서는 잘 검토해서 추진 가능한 부분들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방위사업청에서도 지금 이제 뭐 여러 무기 체계별로 원팀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수출을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방산과 관련돼 있는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많은 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FA50도 지난번에 통합 원팀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할 건지 그리고 상당히 장시간 동안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고 앞으로도 그런 시간들은 쭉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 100% 다 이렇게 정부가 뭐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또 찾아서 지원해 드릴 거고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많은 제도들은 저희들이 뭐 불과 한 20년, 15년 전에 방산 수출이 2억 불, 3억 불 할 때 그때부터 만들어진 제도들이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고 대정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은 좀 이런 제도들을 많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여러 화두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뭐 깊이 말씀을 드리기도 좀 뭐 그렇지만 오늘 저 뒤에 있는 제목처럼 한미 동맹 안보 동맹을 위한 안보 동맹 강화를 위한 방산 협력을 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제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K 방산이라는 용어들이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뭐 최근에 뭐 작년부터 수출이 확대되면서 뭐 해외에서 K 방산이라는 용어들이 많이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K 방산이라는 게 뭐 이런 현재 그 해외 정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십 년간 그동안 우리가 기술 개발을 노력하고 기술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했던 그런 방산 기업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그런 노력에 대한 그런 뭐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방위 산업은 그 대표적인 안보 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성장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뭐 저희들 정부 지원과 또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수십 년간에 걸쳐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방산 선진국들의 기술 이전도 예전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요를 자국 내에서만 다 소요를 충당하기에도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방산 협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뭐 이러한 여러 역경들을 딛고 우리 방위 산업이 발전해 왔는데 물론 발전해 오는 과정 중에 뭐 크고 작은 실패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뭐 한때는 그런 실패들이 뭐 비리라는 말로 호도되기도 했지만 다 딛고 현재 그런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한미 간의 방산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 방산 협력은 동맹국 간의 안보 협력 정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맹 관계 또는 우방국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협력 범위가 매우 제한될 수 있고요. 국가 관계에서
같은 무기 체계를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그 방산 협력을 넘어가지고 양국 간의 동맹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미 방산 협력 그 과정을 보면 오늘 여러 번 얘기가 초반에 나왔지만 그 미군의 원조에 의해서 우리가 방산을 하던 시기와 절충 교육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하고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늘 그 화두가 되고 있는 카이하고 록히드 마틴이 공동으로 개발한 T-50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공동 개발하고 공동 생산하고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방산 협력 국가를 점점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더 확대해서 안보 동맹도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현재 모든 무기 체계들은 첨단화되고 복잡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한 국가에서 모든 그 과정들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는 제한됩니다. 물론 일부 폐쇄적인 국가는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국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과정 중에서 서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소유를 찾거나 또는 공동 생산할 수 있는 소유를 찾는 것도 우리가 해외에 방산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찾아야 되겠지만 국내에서도 그런 소유를 찾아서 협력한다면 우리 T-50이 모델이 되듯이 반드시 더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국제사회에서 동맹국, 우방국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산협력은 그동안의 왕선품 수출에서 벗어나서 우방국 간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 개발하고 공동 생산해서 나아가 공동으로 수출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무리 말씀으로 저희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여러 협력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방산 업체들이 이런 데 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많은 제도를 마련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상덕 총괄 담당관님 좀 말씀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승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사실 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생긴 지가 오래 안 돼가지고 외부 계신 분들은 모르신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 많이 하십니다. 예산도 많이 쓰시고요. 예, 우리 한승재 부장님 발표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방산수출사업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승재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연구소가 2021년도 1월 1일부로 출범하면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많은 돈을 쓴다고 많이 알려져서 근데 꼭 그런 면으로만 저희 연구소가 알려지진 않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얘기처럼 저희가 수출을 위해서 작지만 강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한미 안보 동맹의 기틀을 마련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 안보 동맹이 이제는 안보 동맹에서 방산 공급망 그리고 혁신 국방 과학 기술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방위산업 강국으로 성장한 것 역시 한미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FA-50 등 첨단 항공 무기 체계는 한국과 미국의 방산 협력의 성공적인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양국은 글로벌 전략 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방산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70년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현재도 다수의 국내 기업들이 미국 방산 시장 진입을 통해서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미국 국방 조달 시장의 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재무부가 21년도에 발표한 회계연도 기준 자료를 보면은 미국 국방 조달 시장이 3,950억 달러인데 이 중에 오직 11%만 국외 업체가 계약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인증인 CMMC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시설을 갖추어야만 수출이 가능한 시설 보안 허가, 그 FCL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미국 방산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미국은 국방 과학기술 전략서를 발표하면서 경쟁국 대비 기술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토라든지 오커스, 쿼드 동맹국들과 함께 국방 혁신을 가속화하는 사업 등 신규 사업을 통해서 공동 개발 또 공동 생산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방산 동맹 구축 전략에 적극 동참을 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양국 방산 생태계 간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넓고 내실 있게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미국 방산 시장 진출 및 방산 협력을 위해서 크고 화려한 체계 단위 수출보다는 작지만 가능성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을 결합을 해서 경쟁력 있는 부품을 생산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글로벌 기업의 부품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견고한 방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시프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미국산 무기 체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의 뛰어난 제조 능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부품 연구 개발 지원이 뒷받침이 된다면은 미국은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방산 공급망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한 국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절충 교역을 능동적으로 활용을 해서 방산 수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절충 교역은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수단입니다. 미국 방산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싶은데 소요에 맞는 기업들이 없다, 찾기 힘들다 하는 답변을 종종 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현재 400여 개의 국내 기업 및 유망 품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를 적극 활용해서 글로벌 기업의 소요에 적합한 기업과 품목들을 적절히 추천하고 또 국내 기업의 부품 단위 수출에 적극 동참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해외 기술 평가 사업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합니다. 즉 미 연구공학 차관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FCT 사업, 영어로 Foreign Comparative Test, 그리고 미국 육군 전투능력 개발사령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S 사업이나 엑스테크 사업 등이 있습니다. FTAS는 Foreign Technology Assessment Support라는 사업이고요. 엑스테크는 전투능력 개발사령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기술 아이디어 공모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미 국방부가 동맹국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 기업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또 사업들은 특징이 미국 방산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는 CMMC나 FCL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양국의 첨단 기술 및 제품을 신속하게 교류, 협력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될 것입니다. 양국 간의 그 방산 협력은 단순히 국익 창출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정학적 복합 위기 속에서 방산 공급망을 회복하고 국제 질서 안정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안보 협력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군사 안보 동맹을 넘어서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는 데는 양국의 방산 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미 양국 방산 관계자들의 협력이 깊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고 행동하는 한미 동맹을 위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또한 정부기관, 국내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자리를 저도 지키고 있다 보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에 미국 보잉사에 한 10개월간 출장을 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잉과 락히드 마틴을 보면서 좀 차이가 있다, 문화에. 그런 느낌이 들었고 2018년도에 보잉이 뒤집었던 것이 별로 놀랍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98년도에 그때 우리가 IMF 시기를 맞으면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미국에를 직접 오셔가지고 미국 경제인들 한 300여 명을 모아놓고 워싱턴의 상공회의소에서 조찬 연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우연히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앉았던 그 테이블에 마침 보잉이 앉게 되었고 거기에 우리 국회 국방위원장님과 합참의장님이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대통령님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와야 될 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절박함이 굉장히 통했어요. 국가 차원의 어떤 지원 요청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그 한미 방산 협력 이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지만 우리는 절박함이 좀 더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절박함이 필요하다. 카이는 일개 민간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 항공 시대를 열어갈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그 조직이거든요. 그걸 일개 민간 기업처럼 그냥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고 정부는 그냥 좀 도와주면 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번에도 성공하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절박함을 가지고 정부 부처가 전체가 정말 깊이 관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래서 저는 장원준 연구원님께서 대통령실이 방산 컨트롤 타워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처럼 우리 이영빈 국장님께서 실무 과장급 모아가지고 회의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더 역량 있고 경험과 연륜이 있는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실무자 같은 논의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미 정부 차원에서 우리 한국과 방산 협력을 하면서 우리 걸 이렇게 수입을 미국 입장에서 해 나간다면 앞으로 과연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느낄까? 이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그 미래 부품 공급망 관리에 상당히 역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중요한 이야기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국방부 산자부 또 방사청 기품원 우리 여기 산업부 연구소까지 다들 지금 이렇게 방산업체를 도와주고 한데 또 이렇게 안 쉬운 소리를 또 하게 돼가지고 그게 조금 송구하고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 장군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최 대리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상황이 굉장히 뭐랄까 유리한 조건은 별로 없고 다들 불리한 조건인 것 같습니다. 납기, 성능, 가격, 평가 아이템들이 대부분 나와 있는데 이 아이템 중에서 카이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가 애써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제 록히드 마틴이나 CSI에서 이렇게 전문도 계시지만은 첫째로 좀 저희들이 부탁을 드릴 거는 우리 고락고 국장께서도 저는 이야기했지만은 가치 공유라는데 조금 의미를 좀 많이 부여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카이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공유, 가치 방어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마케팅을 해보면은 지금 유럽이나 나토국 이외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중국 비행기나 러시아 비행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너지면은 결국은
그 훈련기 시장이나 경전투기 시장은 중국 비행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나 나토에서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전선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자리는 반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그 T-50, FA-50 미국 사업도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가치 공유, 가치 방어, 동맹, 가치 동맹,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카이가 싸우는 그 전역에서 카이가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 사업 내에서도 우리가 또 경쟁력을 갖추고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납기 성능 가격 측면에서 우리가 그나마 장점을 찾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임명상 사무관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총과장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도와주시고 계시는 R&D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엠바고로 좀 해주시고, 아마 보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상대 팀, 경쟁팀 입장에서는 아마 전략이 뻔합니다. 1번은 지연 전략일 거고, 이 사업을 지연시켜가지고 T7이 나올 때까지 사업을 안 하고 그 후에 사업을 진척하는 그 전략일 거고, 2번은 아마 가격 구도로 가야 된다, 이걸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만 되면은 그거는 또 카이가 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연 작전을 막는 거는 결국은 납기를 빨리 하는 부분이고, 납기를 지금 군에서 요구하는 그 타이밍 25년, 26년, 27년 이 타이밍에 사업이 가야 되는 전략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이제 1번 목표고, 2번은 가격을 낮추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기에 납품을 하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고, 그러면서도 가격을 낮춰가지고 가격 경쟁이 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면 이거는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우리 정 과장님이나 또 산자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R&D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주시고, 특히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그 성능 개량 사업, 이거를 조금 더 타이밍을 좀 빨리 해주시면은 저희들 연구개발 시기를 좀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성능 개량 사업 방향만 좀 잡아주시도, 방향만 잡아주시도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빨리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대보다도 한 2, 3년 빨리 우리가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미리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인 지원을 제가 염치 없이 또 여기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좀 잘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